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곤경에 처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툼하게 지원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조가 조금 더 들어가요.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조가 넘어서서 100조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지는 100조 원의 추가 지원을 해도 다른 나라들의 평균적인 지원에게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 때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네들하고 같이 무슨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100조 지원 얘기를 꺼냈다가 우리가 그럼 실질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했더니 바로 한 발 뺐습니다. 실제로 지원할 생각은 없으면서 빈말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비밀공짜 공약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을. 자, 먼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 손실보상금 100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장 논의하자고 하니까 지금 하고 할 건 아니고 집권하게 되면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민주당은 진정성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논박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성이 없다기보다 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추경 편성을 통해서 대선 전에 손실보상금이 지급이 되면 네.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준 꼴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득을 받는다라기보다 불리해진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더 이해관계가 더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어요. 많이 그럼요. 힘들어요. 네. 그럼 머리 맞대고 그분들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경을 발행해서라도 법안을 어떻게 뒷받침해서라도 그분 도와줄 거 지금부터 논의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이 대선이라는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뒤로 물러나고 서로 지금 논쟁거리로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정치적 셈법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한 약간 공수표다 이런 논란이나 비난을 받을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대선 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그게 더 대선 이득이다. 전에 주면은 민주당 몫이고 이재명 후보한테 국민들이 고마워할 거다. 네. 또 본인들 얼마나 또 선전선동을 많이 하겠냐고요. 저희가요 드디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말씀하시면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하다가 이거 뭐야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이거 처리해주고 나서 우리가 했다 할 수 있는 건 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김종인 위원장께서 먼저 선점한 이슈거든요. 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받는 건 손해보고 받는 거예요. 정치적인 셈법을 따지면 아무리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화두를 먼저 던졌기 때문에 이슈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코로나 이 전국에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 100조라도 빨리 투입해서 하자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네. 그래서 그게 지금만 돼버리면 솔직히 좀 공을 가져가는 거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져갈 것 같고 추경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 추경 관련한 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지 대통령 후보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정부가 먼저 해봐라. 네. 정부한테 가서 문재인 정부한테 해서 하고 내 100조는 나중에 집권하면 하겠다. 집권 후에 하겠다. 네, 이건데 또 여기서 보면은 저는 궁금한 게 윤석열 후보가 50조를 주장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100조를 주장했어요. 네. 근데 성격이 달라요. 윤석열 후보 50조는 예산이고 예산에서 50조를 편성해서 소상공인이 지원하자. 50조는 예산 편성을 통해서 말하자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을 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 거는 100조예요. 100조는 기금이면 기금법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또 법을 통과시켜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될 뿐이에요. 합의 150조예요. 따지고 보면. 네. 100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을 했으니 야당 쪽에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거를 하자는 좀 의지가 좀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거는 좀 반박을 해야 될 필요가 말씀하십시오.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에 있어요. 기획재정부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여당에게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해오면 국회에서 심의하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감액할 건 감액해야 되는 절차를 따질 수가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여야가 뭐 합의를 해봤자 뭐 합니까? 그러니까 편성을 그러니까 편성을 하는 건 맞는데 네. 편성을 하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당에서도 야당에서 이렇게 합의를 다 해주기로 했으니 코로나로 지금 민생이 너무 힘드니까 100조에 대해서 편성을 좀 해달라 명분을 해서 우리가 좀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면 강하게 푸시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집권 여당이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자, 지금 얘기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두 가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해서 기금이냐 예산이냐 금액도 50조냐 100조냐 이준석 대표의 입장 또 김병준 위원장의 입장 약간은 선대위의 입장이 두 갈래로 나눠진 것 같거든요. 김민주 기자, 선대위가 좀 어수선하다고 봐야 됩니까? 일괄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어수선한 건 맞습니다. 네.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뭐 윤석열 후보 50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100조 이것도 둘 다 어쨌든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는 같은 그렇죠. 맥락이긴 해요. 근데 네. 다만 윤 후보는 이제 추경으로 빨리 일으켜서 하자는 것에 방점을 찍었었고, 김 위원장은 이제 방금 본예산 내년도 거 통과했는데 무슨 또 하냐 이거. 대선 3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견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까운 예로 선대위가 어수선했던 게 이제 코로나 위기 대응위원회가 있는데 네. 주말에 공공병원 전면적인 코로나19 환자 병상 전환 이걸 주장했었어요. 근데 같은 날에 오후에 정책총괄본부가 다시 똑같은 걸 또 촉구했어요.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건데. 이제 일괄 조율이 안 되는 안 거죠. 되고 있다는 거. 약간 국민의힘 선대위가 조금 어수선한 거는 아직까지는 안전 일률적으로 안 되는 모양새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쟁점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 재원 마련 이 방안이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손실보상 100조를 추진하는데 이제 추경으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정부부터 설득해서 예산안을 가져와라 뭐 이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여야 합의부터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네. 양당 모두 대대적인 추가 지원 필요성 이거는 완전 공감하고 그렇겠죠.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진하려는 시기가 다른 겁니다. 시기 자체가 지금 다르다? 하느냐 아니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차기 정부에 넘기느냐 이 차이인데 민주당은 추경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언급하면서 봐라 그때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야당이 좀 도와줘야 지금 어려운데 민생 어렵고 코로나로 소상공인들 더 어렵고 오미크론으로 더 지금 심각해졌으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 진정성이 있다면 함께 정부 설득에 나서자. 그래서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만나서 추경 필요성, 재원 마련 방법 등을 합의해서 가자 뭐 이런 취지고요. 국민의힘은 코로나 심각성 때문이라면 하루빨리 현 집권 문재인 정부와 상의해서 네. 갖고 와라. 그럼 합의해 줄게. 이런 거 같은 얘기입니다. 네. 정부도 설득 못하는 여당이 무슨 안을 가지고 염치를 갖고 야당한테 협의하자고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윤석열 후보 말대로 집권 여당인데 의원도 상당히 많고요. 정부와 논의해서 편성이 맞잖아요,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 편성권을 여당에서 이제 정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통과된 지가 한 15일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 3주 됐는데 이 100조 부분에 있어서는 주장을 하신 쪽이 국민의힘 쪽에서 원래는 국민의힘은요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국채나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리는 거를 반대해 왔어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장 교수님 그랬지만 물론 선거용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던졌는데 이걸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받아버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대신에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서로 간에 좀 엇박자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 좋습니다. 저희 여당이 정부를 설득을 해서 편성권을 가져와서 야당에서 지금 무조건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견만 있으시면 말씀한 대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난로를 겨울에 줘야지 김종인 위원장 말한 대로 여름에 주면 뭐 할 겁니까? 네. 지금 힘들 때
지금 난로를 주자.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 만나가지고 그러면 2번, 3번 만나고 야당 설득하고 언제 할 거냐고요. 근데 예산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정부도 추경 편성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여당이요 손실보상 얘기한 지 대략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능력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요 기재부에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 당정 협의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부터 야 손실보상 제 돈 줘야 되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다른 데 예산 좀 줄여서 아니면 국채를 더 발행하든지 해서 기금을 좀 만들어 와 돈을 좀 만들어 와 편성 자체에서 그래서 올해 12월 3일 날 통과됐던 그 예산에 태워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맞지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정부가 말을 안 듣는데요. 저희는 하고 최대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최대한 장성준 그냥 예산 잘못하면 범위 잘못했다고 내에서. 하세요. 텐션이 그냥.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정부 아니냐 국회 아니냐로 이제 매달리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금 마련 이거 어떤 의미인 이것도 건가요? 세금을 더 거두는 거 아니에요? 기금은요 한마디로 기금 관리법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요. 그 기금에 대한 법안을 또 만들어서 기금 관리 주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 주체가 어쩔 수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 이렇게 기금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기재부에서 편성을 또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 거의 동의를 받는 그런 형식인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네. 진짜 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여야가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맞다. 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집권 여당이 기재부에게 빨리 예산을 어떻게 만들 건지 편성 계획을 세워와라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네. 이 정태근 국민의힘 정무대응실장은 이 국채 발행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 전체를 국채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출 중에서 일정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뭐 국채 발행을 하든 뭐 추경을 세우든 결국 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야 후보들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너무 이 돈 퍼주기, 좀 공수표 발행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재정적으로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최근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이 607조 정도 네. 되는데 100조면은 15%를 넘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정말 코로나가 심각하고 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라면 당장 여야가 진짜 만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처음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25조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가 50조 얘기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도박판에서 무슨 레이싱 한다고 듯이 그러죠. 예,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어떻게 시기가 그렇게 맞물렸지만 아무튼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서는 뭐 긴급재정 경제명령권 발동을 하는 거냐 네. 아니면 뭐 세출 구조조정이냐 국채 발행이냐 내지는 법인한테 뭐 돈을 빌려서 기금을 마련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있는데 전문가들의 우려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결국 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촉박합니다. 임시국회 1월 달까지만 할 수 있고 결국은 국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서로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결국 현실로 봤을 때는 그냥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움직임은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다? 네, 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쭉 해서 여야가 핑퐁핑퐁 하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네. 뭐 즉각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나오게 된 거냐면 이제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정부랑 먼저 상의해서 합의를 갖고 와라 하니까 지금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선보상, 선지원 이런 걸 강조를 했고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있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등 피해 지원에 집중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하여 방역지원금의 지급, 손실보상의 확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도 100조 원을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아마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여야 협의 또 당정 협의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네네. 자영업자들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저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도 지금 격상이 되고 이 상황에서
토론회도 하고 뭐 시위도 해야 된다, 뭐 집회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원시도 뭐 예전에 또 자영업자를 했으니까요. 네네네. 이렇게 손실보상 논란 관련해서 우리 장원시께서 네. 한마디 코멘트 하나 주십시오. 일반 시민들 자영업자분들한테는 네. 너무나도 지금 냉혹한 현실인데 여야는 부루마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누마블요? 부루마블 옛날에 안 하셨어요? 많이 했죠. 네. 따 한자동 이세이 갖고 하는 콩콩 게임 있잖아요. 심각하게. 네, 거기서는 뭐 수십 조만 그냥 시원하게 쓰거든요. 예. 근데 커피 한 잔 살 때는 돈 바들바들 손 바들바들 떱니다. 예. 부루마블 하지 마시고 네. 현실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마블 네. 하지 마시고 네. 실제로 코로나가 정말 거리두기가 된다면 제일 힘든 사람들한테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